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81페이지 하단에 2번 격국법 재관법의 직업판단 이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사례로 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개축, 정사, 병호, 갑오. 먼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격국법으로서 우리가 접근해 보면 원령 비견이 살행했으니까 직업 판단 시에는 원령을 고려치 않는다. 격을 잡을 때도 걸록 월급격은 격을 잡는 게 아니죠. 실제로는 다른 데서 찾는 거죠. 주로 격국과 재관으로 본다. 병화일주가 왕하여 간목편이니 길시지만 국을 세우는 우선권이 없고 개수정관은 축토에 근이 있으니 국을 세우는 지점인데 편인을 관을 보호하는 용신으로 취한다. 편인이 묵은 격이 불성, 명주는 큰 부귀와 무인연하다. 관성은 좌하, 상관이 파괴하고 재성이나 인성의 구응이 없으니 일주는 공공적 공무원 계통은 아니다. 관성이 재성의 생이 없고 인성의 진정한 수호가 없으니 사업에 근기가 없고 의지처가 없으니 귀도 없고 부도 없는 신호이다.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사업은 작고 불안정하고 하나에 오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갑인을묘은 인성이 근을 갖게 되죠. 사업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20년이다. 중국 원서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사업은 비즈니스, 우리가 장사, 기업 기능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타고난 어떤 과업, 달성하고자 하는 일 그런 것들 통칭하는 것이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관료, 공무원, 기업가, 무슨 선생 모든 게 다 포함되는 넓은 의미에서의 사업이죠. 실제로 농촌 출신 학력이 높지 않고 일찍 돈 벌러 나가는 거죠. 먼저 아르바이트를 하고 후에 공부해서 장사에 뛰어들었지만 실패한 것도 많고 이름이 적어서 경제사정이 등하지 못하다. 2003년 개미년 국내 명품 가방을 만드는 기업의 지방지사의 소부분 책임자를 맡아 경제권 약간 개선된다. 일단 앞에 제가 정화가 투관에 있으면 비겁이 투관에 있으니까 격국은 취하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건록격인데 개수관성이 있습니다. 개수관성. 그래서 건록 용관이 되는데 관성은 재성이나 인성이 서로 관을 도와야죠. 쟤는 금 오행인데 사축 금국. 그런데 화가 왕하죠. 그래서 금이 재성이 머리를 내밀지 못하죠. 그리고 인성을 보면 간목이 투관해 있는데 역시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국로로서는 사실은 취할 것이 없죠. 개수관성은 축에 근기가 있고 간목 인성이 호유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좌하에 있는 축토가 5화, 4화의 도움을 받죠. 그래서 토가 왕하고 목이 약해서 개수관성 또한
보호함이 없는 거죠. 재관인이 모두 다 쓰임이 없죠. 그래서 부교와는 인연이 없는 겁니다. 이럴 때는 주보로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격신은 경금, 용신은 무토. 청용신은 정화나 개수를 쓰는데요. 개수는 사실은 약하죠. 정화는 병화가 또 강력하게 혼잡하고 있어서 쓰기가 조금 불안한데, 어쨌든 여기서는 신금을 제거하는, 가신 신금을 제거하는 정화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화토를 쓰면 뭐 가죽의 상이 있죠. 그리고 겁재, 화는 겁재고 토는 상관입니다. 그래서 체력, 그다음에 기술 이런 것들이 약간 가미된 그런 것들이죠. 개미년에 그래도 좀 좋았다. 어떻게 볼 것인지. 그래서 개수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미년, 개수는 기신입니다. 어떤 기신입니까? 정화, 청용신을 제거한 기신이죠. 정관이죠, 정관. 미토는요? 미토는 본기가 기토인데, 본래 기토는 정화를 설하죠. 이것도 기신입니다. 이것은 상관이죠. 그런데 이게 원국에 들어오면서 미토가 년지, 축을 충하죠. 기신끼리 충합니다. 그래서 기토가 동탕에서 튀어 올라가죠. 그래서 개수를 극합니다. 기토, 기신, 상관이 개수, 정관, 기신을 극하죠. 기신끼리 서로 치고받고 하죠. 물론 정화 겁재를 청용신이죠. 기토가 설하는 흉도 있습니다만 사오미, 미토는 사오미 화방을 이루죠. 화방. 정화는 지지에서 이미 강력하게 왔기 때문에 정화가 약해질 우려는 별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기토 개수의 기신이 희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토 상관, 그 다음에 개수 정관에 좋은 점을 얻는 거죠. 그래서 직업, 직장의 이로움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기토는 기술이죠, 기술. 이것을 어떻게 다시 통변하는가는 제가 또 알려드렸죠. 주보에서의 격신 위주로 한 번 더 통변하는 거죠. 자, 개수가 기신인데 희신 역할을 했다. 그러면 일주 대비 정관인데 여기서는 격신 대비는 상관이죠. 그러면 일주 대비, 그러니까 관상에 좋은 일이 생기는데 그게 상관로 나타난다. 그러면 상관이면 어떤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그런 좋은 측면을 본다면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근무 지역을 옮겨서 좀 여건이 개선된다. 기토는 이 원국에 대비해서는 이것도 기신이지만 희신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원국 대비 상관이죠. 상관이 격신 대비 정인이죠. 그래서 상관이 정인의 좋은 측면으로 나타난다. 상관은 자기의 기술이나 어떤 영역이 넓어지는 것, 그것이 정인이다. 그러면 정인의 좋은 점은 뭡니까? 직장상, 의지처 이런 쪽에 호의, 보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사는데 약간의 개선이 있다. 이렇게 통변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 팔자는 갑인, 경호, 정유, 이민. 그러니까 주보법으로 항상 통변할 때는 일간 대비 한 번, 격신 대비 한 번 이렇게 항상 통변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인, 경호, 정유, 이민. 통상에 우리 논하는 격국론 방식으로 논하면 이것은 이것도 월급이죠, 월급. 그래서 임수가 관성이고 경금 재성이 임수를 호위하고요. 그 다음에 인성, 간목, 인성, 간목이 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수, 밑에 화국이 있어서 경금도 역할 제대로 못하고요. 임수는 경금이 호유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역량이 없기 때문에 관성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국상 월급, 용관, 그 다음에 제의를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다. 그래서 본래 이런 글자 관성과 재성과 인성이 제대로 작동했으면 관기와 인연이 굉장히 좋겠죠. 그렇지만 모양만 갖추고 있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쓰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기나 재부나 이런 것과 인연이 없다. 이럴 때는 직업을 볼 때는 우리가 주부로 다시 가서 확인해 보자 이거죠. 인후 화국이 있고 임수 투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격신은 정화죠. 정화 비견. 그 다음에 병화를 제거하는 청용신 임수. 이것도 물론 약하긴 하죠. 그 다음에 간목이 병화를 돕는 글자인데 간목을 제거하고 임수를 호위하는 경금. 이것도 일지유금에 근이 있긴 하지만 지지의 화국을 이루고 있어서 약하죠. 비견, 그다음에 정관, 그다음에 정제. 이렇게 놓고 보면 격신은 타고난 어떤 그 사업의 방향이죠. 방향. 원국에서 이런 상태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투간하지 않고요. 물론 화국을 이루어서 투간하지 않는 것이 큰 결점은 아니지만 일단 투간하지 않고 또 병화, 가신, 병화도 망합니다. 임수가 역량이 약하기 때문에 병화를 제거하기 힘들죠. 이렇게 격신이 자신의 강점을 내보이지 못한 그런 팔자에서 격신에 지향하는 사업은 십신로 보는데 이것은 체력, 자기 몸을 움직여서 어떤 그 일을 하는 거죠. 거기에 화라고 하는 오행, 화와 관련된 오행이죠. 일이죠. 화와 관련된 일. 오행을 보면 이런 것은 본인이 체력형이기 때문에 화와 관련된 체력형이기 때문에 무슨 문명의 어떤 상징인 화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과 유관한 어떤 일을 하게 된다. 그게 뭔지는 이제 좀 차근히 따져봐야 되지만 그리고 청용신이 정관입니다. 정관. 그리고 정관과 정제로서 한 팀을 이루어서 병화를 제거하는 거죠. 병화. 이것은 병화를 제거하면 원활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관료, 공무원 이런 것이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병활 재간을 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수단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뭔가 편법이나 부당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정상적이고 적법한 경로를 거쳐서 그 청용신과 희신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체력형이 가미되고, 그래서 그런 보통 통상적인 어떤 직업을 갖는다. 크게 특출나거나 어디 우리가 무슨 편법으로 가거나 그런 건 아니다는 거죠. 여기서는 한번 이것은 격국으로 말하는 것은 읽어보시고요. 작은 가게를 열어서 돈을 벌어먹고 사는 그런 발자입니다. 그 다음 팔자는 을묘부자 갑오신미, 인수격인데 그 월지 인수가 충이 있고 형이 있습니다. 격국을 취할 때 이렇게 충형이 같이 있으면 토를 제외한, 잡기를 제외한 글자, 특히 사정지에 인수인데 충형이 있으면 그 격을 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투간자 중에서 왕하는 것으로 격을 취해보자. 그래서 지금 그나마 을목은 겁재니까 이건 취하지 못하고요. 무토가 신금과 무토가 있는데 무토가 더 상대적으로 왕하죠. 그래서 제국을 취하고 용신은 신금 관성을 취한다. 을목겁재를 제거해야 되는데 을목겁재가 제거가 안 되죠. 연애에 있어서요. 그래서 신금의 역할이 미흡하다. 그래서 관과의 인연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격국에서의 어떤 갖춰야 될 요소들, 뭐 제격의 관성이, 제격의 격국 용신, 원령 팔자 용신은 이 팔자에서 본다면 그렇게 보지 못하니까 국을 취하는 거죠. 격을 취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관성 용신 이런 것들을 갖추고는 있습니다. 인연은 없지만 그 근처에 비슷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원령의 인성이 살행했다. 먼저 명주가 문화사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지 여부와 국가 봉사적 성질의 조직에 출근한지를 보는데 당연히 전제는 인성이 분명히 드러나는지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죠. 손상이 있고 그래서 이런 국가 단위의 어떤 조직 이런 걸 갖기는 힘들다 이런 말이죠. 주보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것은 묘미가 목국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신금이 투관했습니다. 그러면 격신은 간목이죠. 간목 비견.
이게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 순수 조작형이라고 들어봤죠. 순수 조작형. 자신이 직접 몸을 움직여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직업에서. 청용신. 직업을 볼 때는 항상 격신이 기본이 되지만 제일 더 중요한 것은 청용신입니다. 이 청용신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목오행의 비견이라고 하는 이런 직업의 목표, 내가 성취해야 될 어떤 사업의 목표 이런 걸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지만 이 신금을 쓰는 이유는 을목을 제거하려고 쓰는 건데 을목이 굉장히 강하죠, 사실은. 그래서 을목을 제거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직업을 볼 때는 청용신 세트, 정관과 정제, 재관을 가지고 보는 거죠. 재관을 쓰니까 뭐 사립 성인 교육기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일반적인 정식의 그 학교 편제로 된 그런 것들은 아니죠. 그런데서 가르치다가 그만두고 회사에서 어디 뭐 계약직으로 가다가 주식을 좋아한다. 버는 돈은 많지 않다. 일단 이 사주에서는 재성이 오래 취약하고 또 묘미 목국을 이루고요. 그래서 극을 당하죠. 그래서 재성이 맺히지 못한다. 부는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직업을 볼 때는 간목이죠, 간목. 우리가 목이라고 하는 거, 어떤 뭐 서성, 향상성, 비견이기 때문에 자주성, 독립성, 자신 이런 것을 공부하는 거 아니면 좀 뭐 위로 좀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 그런 것들이 자주성이나 독립성과 결합이 된 그런 형태의 직업. 단순한 월급장이, 뭐 단순한 연구, 공부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약간 프리랜서형 이런 공부와 관련되어 있는 직업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신금이 관서인데 원활히 작동하면 분명히 이런 직업이 드러나지만 신금이 역할을 못한다. 부진하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형태의 직업을 갖지만 거기에서도 그닥 빛나는 쪽의 어떤 직업은 아니다. 그러니까 민간사립기구, 아까 말한 대로 공적 어떤 교육기구가 아닌 민간 사적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 팔자는 기해임신, 임진, 경자. 경금이 사령하고 투관했다. 편인격.
관이 용신이 다 관성이 유군하에 참되고 격이 이루어지니까 규명이다. 실권을 가진 관리. 신자진이 국을 이뤘죠. 그래서 이것은 편인격이 변한 거죠. 임수 비견이 투간에 있고, 그래서 기토 관성과 관격 용인, 이 용인은 여기서는 목을 제거하기 위한 호위하는 거죠. 상관로 식상으로부터 호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관이 용,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공부해서 뭐 관료가 되는 거지만, 여기서는 지금 이미 인성이 비겁으로 화했기 때문에 인성을 취하지 못하고 기토 관을 취하고, 그 다음에 인성을 용신로 취하는 거죠. 그래서 관이 주가 되기 때문에 공부하고 그걸로 관료가 되는 길이 아니고, 관료로 입문해서 나중에 공부도 하고 그런 유형입니다. 주보로 한번 확인해 보면 격신은 뭐 임수죠. 그리고 용신은 경금, 청용신은 개수를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기토입니다. 직업을 논할 때 우리가 청용신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토는 관성이죠. 사람은 기토가 약한 것이 흠인데 초년, 중년까지 운이 남방운이죠. 운이 단단하게 받쳐주는 거죠. 그래서 관로와 인연이 있다. 이 팔자는 무신을묘, 기축, 정묘, 칠살이 투간에 있고 인성이 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칠살격에 인성을 용할 수 있죠. 이게 격국문으로 보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인성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인성이 지지에 아무런 힘이 없죠. 그리고 을목천지죠. 그래서 정화와 을목과의 관계는 좋지 않다. 뭐 수불 상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칠살격은 성격되지 못한다. 이 밑에 뭐 그런 겁니다. 격국가가 격도 있고 용신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격국의 프레임은 있다. 그래서 뭐 아주 형편없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 주보로 다시 한번 보면 목생화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격신은 정화, 용신은 을목, 그 다음에 병화를 제거하는 무토. 지금 병화는 이 원구에는 없죠. 무토를 다 취하긴 합니다. 그런데 을목과 무토가 용신과 청용신, 그러니까 이게 희신군이죠. 뭐 보신끼리 불화하고 다투고 있죠. 그리고 격신이 굉장히 무력하죠. 이런 사주는 인성을 사용하고 또 살을 사용한다고 해도 살인에 관련된 그런
직업을 갖지는 못한다. 청용신 위주로 직업을 먼저 정하는 거죠. 무토, 겁재. 독립적인 자기 사업. 독립적인 비견의 독립과 겁재의 독립이 약간 다르죠. 겁재의 독립은 고객들과의 네트워크가 필요하죠. 비견은 자기의 어떤 자기의 독자적인 어떤 사업 경영 이런 거 필요하고, 겁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기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음 팔자는 갑오, 갑술, 경신, 정축. 먼저 직장에 들어가고 후에 내부에서 그 공장 도구로 발달한 부자. 오술에 정화가 투관해 있죠. 그래서 관성에 그다음에 간목 재성이 있고, 재성은 훨씬 간목에 근이 있어서 국이 성공된다. 부자명이다. 이런 경우 먼저 직장 주고 먼저 재와 관인데요. 관성이 격국이면 그것이 직업의 기초가 되죠. 그다음에 격국, 그다음에 용신, 상신이죠. 상신은 수단이기 때문에, 아니면 방식이죠. 그래서 상신이 재성이면 이 어떤 직위를 이루는 관성, 이것을 재성으로서 달성하기 때문에 먼저 직장을 갖고 나중에 그걸 바탕으로 돈을 벌어서 다시 또 그것을 달성하는 그런 구조죠. 주보로 보면 격신은 오술 화국에 또 축 기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투관에 있어서 무토는 쓰지 못하고요. 병정화가 있어서 또 화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축 중에 기토 인성을 주신으로 삼고, 정화를 호위하는 용신, 간목이 기신이죠. 그런데 이 발자에서는 간목이 정화를 생해주는 도리어 희신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신중의 경금으로서 무토를 설하는 이 가신이기 때문에요. 청용신호 삼습니다. 무토는, 경금은 비견이죠. 청용신을, 우리가 직업을 볼 때는 청용신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비견이 청용신이다 그러면 월급쟁이는 아니죠. 일단 사업형이죠. 사업형. 그런데 격국과 격국용신이
인성과 관인 상생을 하기 때문에 먼저 직장을 갖는 직장형이 되는 거죠. 직장형과 사업형의 그 합쳐놓은 거. 그러면 직장 들어가서 직장 내에서 어떤 도급을 받는 분야로 가서 그 직장 대기업이나 뭐 이런 데 자기 직장에 납품하는 걸로 전환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팔자는 정사, 경술, 정묘, 무신. 상관이 사령하고 투관했다. 상관격이죠, 격. 사령하고 투관하면 바로 격입니다. 재성을 용신으로 취하는데 비견이 제일 극하는 기신이다. 재성이 유군하고 왕하의 흡사, 격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지만 비견이 제일 극하여 파격이어서 대기와는 무관하다. 격에 큰 하자가 있으나 다만 재성은 손상을 입을 뿐 패한 것은 아니니 격국의 골격이 뒤집어지진 않아서 커질 수 있다. 이런 팔자는 보통 사람에 비해서 강한 경우가 많다. 원령상관이 죄를 보아서 득용하니 원령상관이 죄를 보아서 득용하니까 좋은 직장 조직이 있는데 재성이 손상을 입어 조직이 크진 않다. 능히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격국이 불성하니 소부자이다. 상관이 득용하면 기술이나 재주로서 성취하는 상이다. 지방전력공사 기술관리직 수입이 높다. 이게 지금 격과 국을 구분하는 그런 견해에서는 격이 성격되면 귀하고 부자, 격이 성격되지 못해서 그 한 단계 미친 국으로 내려와서 국이 성격되면 부자. 국이 성격됐는데 뭐 운에서 와서나 뭐 이렇게 와서 다시 격이 성격되면 국이 격으로 격상해서 또 귀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이게 지금 뭐 귀하지만 뭐 부하고 이런 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격을 세울 때는 흉신을 우선해서 세웁니다. 흉신. 투관한 경우가 같이 어떤 그 경합을 하면 흉신 우선으로 국을 세운다. 격을 세운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공부할 때는 엄밀히 말하면 상관국이죠. 그런데 공부할 때는 그냥 상관격으로 이해하고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팔자는 상관이 격국이다. 그래서 이 상관으로 격국을 지금 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으로 보면 다시 우리가 주보로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술월입니다. 술월. 그 다음에 금에 해당되는 월이죠. 그리고 시지에 신금이 있고 경금이 투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토가 있네요. 그러면 당연히 주보의 주신, 격신은 경금, 정제입니다. 그리고 호의용신은 무토, 상관이죠. 그래서 정제가 상관을 용해서 상관생제, 재용식생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도 일단 사업 분야가 적용되기 쉽죠. 그런데 우리가 청용신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청용신이 정관입니다. 사업을 하되 정관과 관련된 어떤 그런 유형, 뭐 대기업에 납품할지, 안정적인 어떤 그런 추구 이런 거죠. 분야를 따지면 화니까 전력 이런 거 되고요. 상관이 있기 때문에 기술.
지금 전력공사 기술관리직 맞습니다. 전력공사 기술관리직이다라고 정확히 맞출 수는 없지만 범위, 카테고리를 정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직업을 논할 때 이 정도면 됩니다. 예컨대 뭐 한전 뭐 무슨 기술관리직 이렇게 우리가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 팔자 을사부인 경자병술 병화가 투관에 있네요. 무토도 있지만 흉신우선이죠. 그래서 살국 그 다음에 무토 인성을 용하는 거죠. 재성이 옆에서 을목 재성이 극하죠. 용신이 손상이 됩니다. 격국으로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죠. 격국 간은 있지만 그 손상되고 실함이 없으니 부귀와는 인연이 멀다. 재관법으로 보는데 제왕 살왕에서 인성이 화살하는 용신이다. 인성도 비록 왕하지만 재성에 극팔당하여 오로지 일부분만 작용을 발휘하니 원령 재성의 일사업의 일부만 좋지 않은 성과 좋지 않은 구경계의 재무 파트. 원령이 재성이면 직장 조직으로 일단 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주보로 다시 한번 보면 인사형, 인술 화국, 화생토. 그러니까 격신은 무토 편인. 그 다음에 용신은 병화, 편관. 그 다음에 청용신이 을목입니다. 격신은 극을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용신은 병화는 시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병화가 영향력이 강하죠. 청용신을 보라고 했는데 청용신 을목재성은 면에 있어서 기신 역할을 합니다. 재성인데요. 그래서 청용신이 제 역할을 일단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전 레벨이 많이 떨어지죠. 병화, 편관이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관의 좋은 점을 취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관, 직장 이런 것은 그럭저럭 괜찮다. 그 다음 팔자는 을묘, 갑신, 계묘, 을묘. 식상이 동시에 투관했는데 흉신 우선의 원칙. 그래서 상관, 국이고 진신이면 여기서는 월지. 보통 우리가 사령한 글자가 진신인데 여기서는 그냥 월지 본기를 진신으로 봤습니다. 인성을 용하여 국익사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쉽게 식신이 강황하여 국을 탁하게 하니 불성한다. 불성한 상관 패인, 배인이나 패인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오로지 손기술, 맹인 안마사이다. 주보로 하면 을목이 식신이고요. 청용신 경금의 정인. 근데 간목이 또 신중에 임수가 있어서 간목 제거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주보가 진신 가신이 혼잡되고 있어요. 오로지 경금 하나에 의존할 뿐인데 이것도 경금도 신중의 경금인데 임수가 겁재죠. 겁재가 간목을 돕고 있죠. 그래서 인성이 자신의 역할 제대로 못하고 있다.
갑목이 혼잡되어 있는 거. 왜 그런 맹인인가요? 뭐 이유를 찾아본다면 년월에 머리를 나타내죠. 머리가. 그다음 우리 신체를 볼 때 년월은 두부. 근데 거기에 혼잡 제거되지 않고 있죠. 그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능이 문제가 있다할지 아니면 년월에 있는 어떤 신체 기관 그런 쪽에 문제가 있기 쉽죠. 그 다음 팔자는 다 됐나요? 선천명은 종자, 후천명은 둘러싼 운을 만든다. 후천명은 선천명을 둘러싼 운을 만든다. 직업도 이와 같이 직업 유형, 직업 성질 모두 원령과 불가분의 관계다. 직업을 판단할 때는 요약하면은 자,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직장 조직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뭐 국영기업, 사기업 뭐 이런 것인지, 명칭이나 직무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직급은 높으나 실권이 적은 경우 어떻게 구분하는가, 직업 성질의 변화가 팔자 중에 신호가 있는지 등등이죠. 주보법으로 그 직업을 판단할 때는 주보는 기세 위주죠. 그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격신, 소위 말하는 주신은 숙명적으로 완수해야 될 일생의 달성 목표. 그래서 오행이나 식간의 성질을 주로 봅니다. 십신은 보조죠. 청용신은 격실의 가치를 구현함으로 십신이 줍니다. 오행, 식간은 보조죠. 용신은 주신을 호위함으로 일주가 이루어가는 방식. 십신이 주이고 오행식간이 보조이다. 그래서 격신, 오행, 식간, 그 다음에 용신, 십신, 청신, 십신. 즉 우리가 주보로서 직업을 판단할 때는 직업이란 본래 외표, 외부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십신이 주된 수단이죠. 그러면 격신은 어떤 그 목표죠. 본질. 그 다음에 수단들은 십신으로 보는 거죠. 용신이나 청용신. 그래서 청용신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개수, 요 계묘, 정사, 경우, 이모 이런 것들은 격신은 정관, 정화입니다. 근데 오행은 화죠. 그래서 평생 목표, 이것은 오행을 보면 화와 관련된 오행, 정화와 관련된 오행이 평생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시주와 합을 하죠. 그러면 이 정화가 발동해서 정화 감응하는 것이 임수죠. 임수. 그러면 우리가 이 시주에 있는 임수가 평생 하고자 하는 일, 평생 목표, 이게 식신이고 오행으로 씁니다. 식신이나 수는 다 지혜, 지식 이런 거죠.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지혜나 지식과 관련된
문명, 정화의 문명성 이런 것과 관련된 지혜나 지식 이런 것이 평생 하고자 하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